안녕하세요. 상소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31번째 궤, 즉 하경의 첫 번째 궤죠. 택산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택산함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함궤의 궤명, 궤상, 교훈, 메시지, 운세 등을 첫째 시간에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즉 앞전 시간에는 궤사와 상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효, 2호, 3호, 효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위에 4효, 5효, 상효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럼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하기 전에 이 궤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택산함에 대한 궤상을 다시 한번 보면 하궤는 양, 요 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간궤의 모습입니다. 상궤는 양양음으로 되어 있는 못을 상징하는 태궤입니다. 그래서 택산함이죠. 이 궤상만 보면 산 위에 못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산이라면 있을 수 없죠. 산 위에 못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백두산이나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산 위에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 즉 택산으로 되어 있는 함궤는 이 궤상으로 볼 때는 이 산은 일반 산이 아니고 영산입니다. 영산. 그래서 백두산을 영산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산 위에 못이 있는데 못의 물이 산으로 스며들어서 산 속에 있는 생물을 잘 자라게 해줍니다. 또 산은 자기 자신의 맨 윗부분을 비워서 그것에 못에 물이 들어오게끔 또 물을 안전하게 산이 감싸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가 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산은 양으로 되어 있는 산은 소남의 물상이 있고 양양음으로 되어 있는 태는 소녀의 물상이 있으니 소년과 소녀가 서로 교감하는 그런 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진법으로 표시하면 음은 0, 양은 1이니 0, 0, 1, 1, 1, 0, 0, 0, 1, 1, 1, 0 해서 택산함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낀 우리 자연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소남과 소녀가 서로 교감을 하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나중에 신부로 취해오는, 즉 결혼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 함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경의 첫 번째 궤인 이 함궤는 하경을 대표하는 궤이면서 하경 전체의 34개를 다 아우르는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궤상은 하궤가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간의 물상인 소남이 태의 물상인 소녀를 어루만져주는, 즉 소년이 소녀에 대한 단계별 접근을 얘기합니다. 초효, 2효, 3효. 즉 오늘 배울 이 효사 내용은 소년이 소녀에 대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배울 이 상계, 구사, 구호, 상육, 효사는 소녀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소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태도의 변화를 상계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괴, 소년이 소녀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접근하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삼을 볼까요? 구삼. 아니요, 초육을 봐야죠. 그죠? 초육. 함기무입니다. 함기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무자는 엄지발가락 무입니다.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감흥한다. 엄지발가락이 감흥한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괴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괴상을 보면은 상괴는 못을 상징하는 태괴, 하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소년과 소녀가 서로 교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초효는 인체로 보면은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가장 아랫부분은 우리 신체 가장 아랫부분은 뭐죠? 발이죠. 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지발가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중 발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을 얘기한 이유는 엄지발가락이 무의식적인 교감을 가장 잘 드러낸다 그럽니다. 우리 바디 랭귀지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서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발가락이 어느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지, 어느 방향을 가르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 누구하고 감흥하고 싶다라고 표시하는 하나의 정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엄지발가락은 발 중에서도 자기가 교감하고 싶은 사람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무의식적인 교감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발가락을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함괴의 하괴와 상괴는 소년과 소녀 간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연애하는 과정, 그리고 신부로 취해오는 과정, 즉 결혼하기 일련의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연애하고 사랑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3000년 전의 그 주역에서 이런 과정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주역의 삼경, 사서 삼경, 삼경이 뭐죠? 시경, 서경, 역경이죠. 그리고 역경이 바로 이 주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경 첫 편을 보면 첫 편이 관저입니다. 관저. 시경 첫 편을 보면 첫 편이 관저인데 관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요조숙녀, 군자, 호구. 한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요조, 군자, 호구. 요조, 숙녀, 군자, 호구라는 이
의유가 시경의 첫 번째인 관절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요조숙녀, 즉 정숙한 숙녀는 군자의 좋은 배필이다 라는 이 요조숙녀라는 이 단어가 벌써 중국의 시경 중에서 관절하는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조숙녀, 요조숙녀 군자호구, 요조숙녀가 이 시경에 나오는 어휘가 됩니다. 자,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초요, 2요, 3요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배워보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기모, 초육은 효위, 6개 효위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나왔다 그랬죠.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느낀다는 것은, 엄지발가락의 감응한다는 것은 이 소년과 소녀가 서로 교감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또 남녀가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남녀가 사랑의 눈뜨기 시작하는 것은 성인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자, 생리적인 성숙은 자연히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성을 대해서 접근을 하게 만듭니다. 그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본성이죠. 그래서 이 함기문은 소년이 소녀를 탐색하기 위해서, 감흥의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기 위해서 신체 부위에서 가장 끝부분 또 가장 아랫부분인 엄지발가락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녀는 엄지발가락이 만져서 감흥이 오면 마음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하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엄지발가락을 감화한 정도니까 견딜만 한 것이죠. 화를 내지도 않고 반감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엄지발가락의 감흥을 말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엄지발가락이 무의식적인 고감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드러내기 때문이죠. 여기서 초육이 상응하는 효가 뭐죠? 구사죠. 초, 2, 3, 4, 5 상이니까 초요는 구사와 상응하는데 음양이니까 정응하죠. 소남과 소녀가 정응합니다. 그리고 초육, 소남이 구사, 소녀의 엄지발가락을 만지면서 이 소녀가 어떤 감흥을 나타내는지 그 반응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물상으로 보면 초육이 효변하면 음이 양으로 바뀌죠. 그럼 양, 양이 됩니다. 양, 양이 되면 불을 상징하는 이괴죠. 여기는 불을 상징하는, 이게 무슨 물상이 있느냐? 마음, 뜻,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육이 효변하면 하괴는 양, 양이 돼서 리괴가 되는데 이 리괴에는 어떤 물상이 있느냐? 마음, 뜻의 물상이 있다. 그래서 발가락이 향하는 곳이 이 마음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 발가락이 어느 방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 발가락 방향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초효에서 무라, 즉 엄지발가락이라는 효사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 주역의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초에는 그 나오는 효사의 내용이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초에는 주로 어떤 날이 나오냐? 족, 지, 무, 미리, 발족, 발지, 엄지발가락, 꼬리, 그 다음에 걷는다는 게 또 발이 넓으니 발이죠. 그죠? 걷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 초요는 6효위 중에 가장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발하고 관련이 많죠. 그래서 발과 관련된 효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무가 나온 것도 바로 여기에 무가 나온 거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2호는 중간효죠. 중간호에는 중간 중자, 포함한다 할 때 포자, 거하다 할 때 유자, 황색의 황자, 중포유황, 이게 2호에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 중간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5호도 중간호죠. 5호도 보면 중포유황이라는 이 효사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5호는 왕을 상징하고 그 다음 리더를 상징하고 지도자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 그 다음에 제왕할 때 제, 군자할 때 군, 왕할 때 왕, 이런 천재군왕이라는 이런 효사도 구호에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효는 종자,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종은 6호 중에 가장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 논리로 상괴, 하괴 중에서 마지막이 9.3입니다. 이 보면 3에도 종자가 자주 나옵니다. 왜? 초요, 2호, 3호 중에서 3호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상괴에서도 상효에는 종자가 자주 나옵니다. 또 무슨 효사가 나오느냐? 숫자, 머리 숫자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머리죠. 머리. 머리 외에도 머리하고 관련된 보, 정각. 보는 뺨입니다. 뺨. 얼굴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은 뿔입니다. 뿔. 머리 위에 난 거죠. 그 다음에 각. 각도 마찬가지. 뿔이 동물 뿔을 얘기한다. 뿔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효위별로 나타나는 효사도 각각 그 효위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 설명 빠진 부분이 구사죠. 구사. 사효. 이는 구자가 자주 나옵니다. 이 구자는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왜 그럼 사효는 두려워하느냐? 자기 바로 위에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 옆에 있는, 왕 옆에 있는, 왕 바로 옆에서 모시는 대신들은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구사, 즉 사효에서는 두려울 구자가 또 두렵다는 뜻이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6.1을 볼까요? 자, 여기 효이별 효사, 자주 등장하는 효사는 참고로 외워두시면은 여러분이 괴사, 효사를 공부해 나가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6.2 함기비입니다. 그럼 비자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비자는 장단, 장단지, 종아리죠. 한 김에 이 고자는 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자, 여기 함기비. 비가 뭐라 그랬죠?
장단지라 그랬죠. 장단지가 교감한다. 이거는 엄지발가락이 교감한다. 장단지가 교감한다. 그 다음 허벅지가 교감한다. 이렇게 되겠죠. 감귀비, 그 다음 흉, 빠졌네요. 흉. 그 다음에 왕인. 함귀비, 흉, 왕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단지가 감응하니 흉하다. 그래서 종종 뉘우침이 있다. 장단지가 감응하니 흉하다. 그 다음 효사가 왕인이 위에는 왕이고 이건 거길이네요. 거길. 거길. 장단지가 감응하니 흉하다. 하지만 멈추어 있으면 길하다. 즉 가만히 있으면 길하답니다. 거길. 자, 이건 또 뭘 얘기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 소년이 소녀의 장단지를 만져봅니다. 이 이호와 오효는 하계와 상계의 중심을 잡고 있죠. 즉, 이효 자리에 음효 자리에 음효가 오고 중을 듣겠습니다. 중간을 듣겠죠. 오효는 오효 자리, 즉 호수 자리에 양효가 오고 중을 듣겠습니다. 그러니 이효도 오효도 다 중을 득하고 발음을 득했죠. 바로 중정입니다. 중정. 중을 득하고 발음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응하죠. 그래서 서로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길한 겁니다. 장단지가 감응하는데 흉하다고 얘기한 것은 움직이면 흉하,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은 자기가 감한 부분을 드러내면은 흉하답니다. 감이 오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길하답니다. 그래서 이호와 오효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을 득하고 정을 발음을 득했기 때문에 서로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육이 즉 소년이 장단지를 만져서 감흥이 올 때는 이번에는 소녀가 안절부절 못하고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화를 냅니다. 엄지발가락 잡혔을 때는 엄지발가락이 만져졌을 때는 참았는데 장단지를 만지니까 이제 소녀도 화를 내죠. 자존감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6.2가 됐든 9.5가 됐든 중을 득하고 정을 득했기 때문에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하다는, 즉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길하다는 길자가 6.2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6.2는 초육 바로 위에 있죠. 발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발 바로 위에 있는 건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종아리, 장단지 부분이죠. 장대진 부분입니다. 장단지가 반응하면은 그때 이제 몸이 움직입니다. 엄지발가락이 감할 때에도 그게 덜한데 종아리가 감응을 하면은 이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경우라 하더라도 함계 전체의 방향, 즉 함계는 소남과 소녀가 이런 감응하는 속에서도 자중하고 예를 지키는 것을 올바른 행동으로, 올바른 처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녀가 됐든 소녀가 됐든 제어해야 할 주체지 들떠서 마음대로 움직일 그럴 태도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위는 방금 말씀드렸듯 발음도 듣고, 즉 음모 자리에 음모가 왔고 그 다음에 중간 호니까 중과 덕을 덕했다 했습니다. 정하는 구호 역시 양요 자리에 양요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었고 또 중을 덕했습니다. 양자, 소년과 소는 모두 자기 자신을 제어하면서 기뻐합니다. 즉 기뻐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자연적 감흥에 휘둘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흥의 속도가 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순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원래 모습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즉 예와 의를 갖추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하라는 그런 얘기죠. 더욱이 6위는 하계간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중을 덕했다 그랬죠. 간의 물상에는 이 간은, 즉 간은 산을 상징한다 그랬죠. 간은 안정, 절제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남은 산처럼 묵묵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쨌든 이 초요, 2호, 3호는 소남이 소녀를 몸을 만지면서 감흥하는 반응을 보는 것인데 이 감흥이 온다 하더라도 소남이 되었든 소녀가 되었든 그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미덕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이 효사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계율이 있다. 삼경계. 첫째는 소년 시절 혈기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 색을 조심해요. 색을. 즉 소년이 아직까지 혈기가 제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색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인이 돼 가지고 혈기가 왕성할 때는 싸움을 조심해라. 나이가 들어서 혈기가 쇠퇴해지면은 욕심을 조심하랍니다. 탐욕이죠. 욕심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얘한 세 가지 경계, 혈기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색을 조심하고, 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상대편, 즉 바깥으로 관심이 향하게 돼 있죠. 즉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접근하는, 마음을 두는 그런 시절에는 색을 조심해요.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는 싸움을 조심하고, 나이가 들어 혈기가 쇠퇴할 때는 욕심을 조심해라 하는 게 공자가 얘기한 세 가지 경계입니다. 자, 마지막 9.3. 함기고 집기수 왕인. 함기고 집기수 왕인. 고가 뭐라 그랬죠? 허벅지랬죠. 종아리 위에 보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가 감흥하니,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요, 허벅지가 감흥하는 거죠. 허벅지가 감흥하니 기어이 따라가면은 뉘우침이 있다.
허벅지가 감흥하면은 이게 참기 어려울 정도까지 감흥이 온 것이죠. 그러나 효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집은 집요하게죠. 기어이 따라가려 하면은 종종 뉘우침이 생긴다. 왕은 종종,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종종 뉘우침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함기고의 고는 허벅지면서 바로 넓적다리예요. 넓적다리. 넓적다리는 장단지 윗부분이 바로 허벅지가 됩니다. 내호계는 뭐죠? 2, 3, 4입니다. 그렇죠? 2, 3, 4가 내호계, 3, 4, 5가 외호계를 했죠. 2, 3, 4, 양입니다. 이제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죠. 이 송개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이 바로 장단지 물상을 송개 놓습니다. 장단지의 물상 이성과 동시에 또 뭐가 있느냐? 조급하다. 조급함의 물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손이 되어, 자, 이 2, 3, 4가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 된다 그랬습니다. 손이 되었죠. 그죠? 이 9, 3은 이 손의 중간호입니다. 9, 3이. 그죠? 손이 되어 9, 3은 손의 중심이 되죠. 허벅지까지 감흥이 이르면 이미 마음을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마음 가는 사람을 쫓아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 뉘우침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원초적 감흥을 따라 움직이면 후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그 주역의 효사에도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자제할 수 있는, 주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면서 남녀가 접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대로, 생리대로, 욕망대로 맡겨뒀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육의 함기무, 육이의 함기비 모두 감흥하여 욕정이 발동함을 상징합니다. 또 구삼은 비록 구삼이 하계의 주효가 되죠. 왜 주효가 되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하계의 주호는 구삼이죠. 언뜻 생각하면 많은 것이, 음요가 많은 것이 음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귀한 것이 결정한다 그랬죠. 양효는 하나밖에 없으니 양효가 이 교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즉 양계가 되죠. 구삼은 바로 강교의 주효입니다. 주효가 되는 효라이지 말이죠. 그러나 감흥에도 교의 따라가려고 하면은 뉘우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도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제하라는 얘기죠. 자신을 제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삼은 방금 말씀드렸듯 산을 상징하는 강귀의 주효이긴 하지만 또 산이라는 게 육중하게 묵묵히 있으면서 안정과 절제를 요구하는 그런 또 물상이 있으니 설령 허벅지에 감흥이 온다 하더라도 기어이 따라가려 하지 마라. 만약에 따라가려 하면은 뉘우침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육은 소년이 소녀의 엄지발가락을 만지면서 소녀의 감흥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육이는 장단지를 만지는 것이고 구삼은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허벅지를 더듬는 겁니다.
함계의 주된 사고는, 이 함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어하여 즐겁고, 즉 자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어야 그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고 성화된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본성대로, 사람 마음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즉 욕망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계의 주된 사고는 제어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남자가 여자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 소남이고 소녀다 했죠. 상징어가. 소남이 소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하여 즐겁고 남자가 여자 아래에 있어 형통하다는 것이니,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이렇게 해야만 예에 합치하고 여존남비. 우리가 남존여비는 자주 씁니다만 여존남비란 말은 자주 안 나오죠. 그 당시에는 아마도 여존남비 사상이 유행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자가 여자 밑에 있으면서 여자의 기분을 맞추어주는, 또 자제하고 절제할 때는 자제하고 절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남자가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존남비 사상이 유행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효사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사남의 초요, 이요, 삼효에 대한 효사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함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함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진정한 만남은, 즉 진정한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열 때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 때라는 이 뜻은 욕망에 의지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제어하고 절제해 가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만나고 사랑하란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